안녕하세요, 잡슈광입니다. 중국 상하이, 시안 등 주요 도시에서 감염이 재확산하면서 봉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산시성 시안에서 감염자가 발생하자 일주일간 공공장소를 폐쇄하는 관리 통제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안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있는 곳으로 게다가 한국 기업 200여 곳이 진출해 있는데요. 이렇게 빈번하게 도시 봉쇄가 이루어지는 중국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손실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생산시설을 둔 글로벌 기업들은 도시 봉쇄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사업을 하나둘씩 철수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삼성도 중국에서 지난 5년간 현지 임직원 수를 절반 넘게 줄이면서 탈중국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2016년 3만 명 중반대를 유지하던 중국 내 임직원 수는 미중 무역 분쟁이 불거진 이듬해 앞자리수가 2만 명대로 바뀌었고 매년 그 규모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현재 삼성의 중국 생산기지는 수저우 가전공장과 반도체 후공정 공장, 시안 메모리 반도체 공장이 전부인데요. 봉쇄 정책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탈중국화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기업들이 중국을 탈출해야 하는 이유가 또 생겼는데요. 바로 중국의 심각한 감시 시스템으로 이미 중국 정부의 감시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를 영상으로 수도 없이 전달해드렸기 때문에 모두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번에 중국에서 인민들을 감시하기 위해 공개한 AI 신기술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진핑이 장기 독재 체제를 구축한 중국은 감시기술 분야에서는 선진국으로 거듭나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 정부가 기술 개발과 투자에 앞장선 가운데 감시기술 관련 특허가 매년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가 첨단 기술을 활용해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은 태낭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2015년부터 영상 감시 시스템 태낭을 구축해왔는데 이를 이용하면 움직이는 사물을 추적하는 인공지능 CCTV와 범죄 용의자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해 범인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감시 시스템이 중국 시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최근 중국 정부의 감시 활동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더 광범위하고 수위가 높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중국 정부가 일반 주민들의 신원뿐만 아니라 개인의 활동과 사회적 관계까지 파악하는 감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5억 대의 감시 카메라가 중국 곳곳에 설치됐으며 감시 카메라를 통해 음성까지 수집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심지어 최근엔 홍채 데이터 센터가 중국 전역에 건립 중으로 이와 동시에 세계 최대 규모의 DNA 데이터베이스도 구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AI 기업들은 미래 예지를 통한 범죄 예방을 소재로 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연상케 하는 일을 벌이고 있는데요. 안면의식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중국 기업 매그비는 자사 상품을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일반인을 파헤쳐 불법을 저지르기 전에 억제한다고 홍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차 일어날 범죄를 예측한다는 핑계로 시민들을 감시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 중국 대표 기업으로 알려진 화웨이도 소수민족 감시에 쓸 수 있는 AI 활용, 안면인식 시스템 개발에 관여했다는 문건이 나와 중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화웨이는 매그비와 함께 군중 속에서 사람의 얼굴을 인식해 민족, 나이, 성별을 구분할 수 있는 AI 카메라 시스템을 시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에서 공개된 AI 신기술에 전 세계가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얼굴 표정에 이어 뇌파까지 AI로 분석해 당원의 충성을 평가한다고 알려지면서 중국이 실제로 빅브라더 사회로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이 논란이 되자 중국 연구기관은 기술 개발을 홍보했다가 이 기사를 돌연 삭제했지만 해당 기술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중국 인후이성에 있는 허페이 종합성 국가과학센터 AI 연구원은 공산당 창당 101주년을 맞아 당원들의 충성도를 측정하는 AI 기술을 담은 홍보 영상을 SNS에 공개했습니다. 2분 12초 분량의 이 동영상에는 유리 실험실 안에 들어가 공산당의 선전 동영상을 시청하는 사상교육을 받는 한 남성이 등장합니다. 연구원에 따르면 한 남성이 영상을 보는 동안 뇌파와 표정, 피부 전기 반응 등과 같은 생체 신호를 AI가 측정했고 AI는 그 변화를 분석해 교육 집중도와 이해도를 점수화했습니다. AI가 교육 대상자의 사상을 점수화해 사실상 검증하는 것인데요. 이 영상에 출연한 한 과학자는 과학 연구로
당에 충성하고 국가에 보답하고 있다며 AI를 통해 당원들이 당의 은혜를 느끼고 믿음을 확고히 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의 최종 목표는 교육 대상이 공산당에 더 감사하고 당에 더 순응하게 하는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이 동영상이 게시된 후 중국 SNS에서는 사상 검열 논란이 들끓었습니다. 한 중국 네티즌은 과학기술을 통한 세뇌 작업이라며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빅브라더가 현실화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세뇌 교육 같다는 중국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지자 해당 연구원은 영상을 삭제했는데요. 하지만 연구원은 연구소 내 당원 43명이 당 교육을 받는데 해당 기술을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에서는 이런 AI 기술을 통해 자국민들을 감시망에 몰아넣는 건 꽤 오래됐습니다. 실제로 베이징과 텐진 등 지역 경찰은 AI 기술을 이용해 민간인들의 개인정보를 일상적으로 수집,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는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국가적 위험 방지라는 명분으로 이런 만행을 벌이고 있는데 실상은 시진핑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텐진 경찰은 개인의 과거 행적과 인간관계, 동선을 수집 분석해 편집증적이다, 성급하다는 등 기질 판정까지 내립니다. 경찰은 이 기질 데이터를 기반으로 범죄 위험도를 평가해 반정부 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인물들을 집중 감시합니다. 시진핑에 반대하는 인원들을 미리 선별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렇듯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중국 정부 때문에 급기야 중국 기업들도 탈중국을 가속화하며 공장을 옮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 샤오미도 중국 공장을 더 이상 확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베트남 공장을 가동하는 등 중국 토종 기업들도 엑소더스에 가세하기 시작했습니다. 홍성신문에 따르면 최근 중국 휴대전화 생산업체 샤오미가 베트남에 건립한 공장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전자제품업체 광운 커지와 합작해 8천만 달러를 들여 지은 이 공장은 스마트폰과 데이터 전송 장비, 회로 기판 등을 생산해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잦은 봉쇄와 인건비까지 비싸진 중국에서 부담을 느낀 중국 기업들이 공장을 옮기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중국 정부의 기업 감시 분위기가 강화된 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중국은 AI와 같은 첨단 기술을 인민을 감시하는 데 쓰는 반면 한국은 의료, 교통 등 다양한 사회 발전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도 중국 못지않게 AI 분야에서 높은 기술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중국이 판치는 AI 얼굴 인식 경연대회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하며 중국의 콧대를 눌러줬습니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가 주관한 AI 얼굴 인식 기술 경연대회에서 키오스크 부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이를 포함해 총 4개 부분에서 상위 5위 안에 들었는데요. 2000년부터 진행된 AI 얼굴 인식 기술 경연대회는 전세계 주요 AI 기술 기업이 참가하는 권위 있는 대회로 2018년 중국 기업들은 이 대회에서 상위권을 휩쓸었습니다. 일찍부터 얼굴인식 기술에 관심을 가진 중국은 2019년부터는 아예 이동통신 가입돼 얼굴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을 정도로 얼굴인식 빅데이터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한국은 중국에게 우리의 AI 기술 실력을 제대로 입증해 보여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은 AI 기술을 도입해 자동화 기기, 머신러닝, 사물인식 등 IT 분야는 물론 서비스,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해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의료 분야에서도 AI 기반의 고도화된 의료기술 학회와 논문이 본물을 이루며 환자 데이터 기반 연구를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글의 알파고와 이세도의 바둑 대결 이후 AI 기술은 현재까지 급속도로 성장해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한국이 보유한 수준 높은 AI 기술로 중국은 상상하지 못할 산업적 발전을 이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